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참씨 구독자분들 상당히 오전장에 좀 심쿵하셨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테슬라발 실적 악화와 관련된 국내 증시 위축이 양시장 모두가 이어졌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종가 기준에 2470포인트로 플러스권으로 일단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해서 결국은 약세로 마감하면서 양시장은 좀 차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기의 주가 자체가 보이는 차트가 볼린저 밴드의 차트인데요. 제가 최근에도 좀 말씀을 드렸나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그죠? 이 부분 자체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주가가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한선이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때마침 주가 자체가 밀리는 구간 속에서 16V급 고용량 MLCC의 어떤 개발 자체를 했다는 이슈 때문에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3거래일 동안의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3거래일 동안의 약세를 또 보여주면서 이제 3거래일 동안의 삼성전기의 주가 자체가 마이너스 한 2.2% 정도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음봉상으로는 기술적으로 4거래일 동안의 음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 자체가 여전히 그죠? 정중동의 거래량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건 악성 매물 자체가 여전히 없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삼성전기 IT 부품의 탑픽 종목으로 현재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삼성전기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시장의 어떤 영향 자체를 이제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큰 흐름에서 연기금의 흐름 자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기 동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수급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결국은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 선을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바이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현재 목표 주가에 대한 유지 정도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종가가 14만 4,600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19만 원 선까지 놓고 본다면 위에 상단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거의 31%가 훨씬 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이 종목이 이제 19만 원, 18만 원, 뭐 최근에 이와 같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 대비도 상향 의견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4분기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매출액이 2조 한 1,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140억 원 정도대로 최근에 일부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그 수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이지만 워낙 기대감이 높았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충격파를 받았던 것도 우리가 지난 3분기 때 충분히 우리가 느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인데 결국 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참씨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16만 원대의 이 가격대만 돌파가 되어진다면 상층 부분의 매물대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 즉 실적적인 부분 자체와 수급 자체만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도약하는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참씨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가 자체가 17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구간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가 바로 13만 7천 원 정도 가격 아닙니까? 13만 7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결국은 21 이평선이 누워있는 가격대 15만 한 2, 3천 원 정도 구간 자체가 돌파가 되어져서 안착을 시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쌍방에 시간 가치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고 현재는 시장 영향으로 좀 이격을 좁혀가는 것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향 상당히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카메라 모듈의 성장도 있겠고요. 또 스마트폰 부분 자체도 중국 경기가 아직은 그렇게 연착륙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중국의 경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정시 자체도 다른 여타 글로벌 정시에 비해서 상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에 대한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는 15% 정도대,
6.4% 정도대까지 목표치를 물량을 담아놓고 난 다음에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채권도 사고 외국계도 기업도 매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한 5% 정도만 더 담아도 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연기금들이 2024년도 들어서 거의 1조 원대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14% 정도 전환 정도 구간까지 포지션이 낮춰져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 주참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집중적인 매물 자체의 기관들이 매물에 쏟아졌지만 결국은 이달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빠진 업종에 대해서 역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1월 2일부터 집중적인 매물 자체가 이번 주 들어서 연기금의 매물 자체가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우리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수급에 좀 개선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정거사들은 결국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삼성전기에 대한 MLCC 즉 세라믹 콘덴스의 탑재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또 자동차 전장용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분의 시장도 상당히 확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베트남 법인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경연성 회로 기판 대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제품 이 부분이 바로 FCBGA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쉽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연성 회로 기판 대비 고부가치니까 팔면 팔수록 수익이 많이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에 대해서 좀 지연을 해놓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올해 2024년도 1분기에 일정 부분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제 생산 체제를 갖춰가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캐파 확장이 지연되었는데 급하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정해졌던 부분 자체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AI 이쪽에다가 또 미래 성장 산업 자체는 뭡니까? 바로 자율주행 쪽이죠. 삼성전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여기다 하나 더 뭡니까? 바로 로봇 산업 시대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와 관련된 부분,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로봇과 관련된 부분.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기는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결과론적으로 바로 매출단에 인식이 되어지진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LG 이노텍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좀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을 했고 또 대덕전자와 관련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FCPGA와 관련된 투자를 이미 해놓았던 그런 모습이니까 삼성전기도 이제 여기서 경쟁력을 우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좋은 성장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지난해 다소 기대감이 높았을 뿐이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워낙 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주가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별주는 아니다 보니까 시총이 높은 중대형주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16만 원의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17만 원이나 18만 원 정도대의 맛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가 18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9만 원 이쪽의 매물이 엄청난 강력한 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자체와 수급 자체가 개선이 되어지면서 계속적인 알파의 성장 동력을 붙여간다면 지금 현재 시장 역량이 연초에 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구간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16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방적으로 여전히 무게감을 두시고 그럼 길게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손이 나가지 않아서 손실이 나 있는 구간에서 손이 잘 나가지 않아서 매수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나중에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 16만 원 돌파하는 구간에서라도 물량을 좀 축소를 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특이한 공시사항은 없습니다. 1월 31일 날
아마 IR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날 개최를 앞두고 아마 현물 배당이나 또는 이제 현금 배당과 관련된 이러한 배당과 관련된 이슈도 한번 공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보통주 우선주에 대한 배당 가격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면 아까 구두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서 3거래일 매수했다가 또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약간 기금 물량들도 조금 나왔어요. 하지만 일단 외국인과 개인들이 좀 받쳐가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3개월 누적, 1개월에 거의 뭐 똔똔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누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은 똔똔이가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3개월 누적 놓고 봤을 때 여전히 16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주가 자체가 바닥권까지 떨어졌던 그 구간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핸들링을 그대로 하고 있다. 저 파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올라갈 때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고, 우리 주점식 구독자분들과 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도 그와 같은 때를 함께 좀 기다려 가시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또 단기적인 목표과 또 중기적인 목표과 그리고 또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내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